현재 시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는 국면인데, 단기 보유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요, 구조적인 강세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중심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크롱님들과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상승 관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시장에서는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관점과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들은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에서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령 어떤 기관은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완전히 다졌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기관은 85K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관도 있고, 더 극단적으로는 75K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보고서를 통해서 내는 기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크롱님들은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락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무게중심이 가는 가운데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혹자들은 양자 컴퓨터 때문이다, 이런 관점도 있고, 또 앱스타인 보고서가 공개돼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관점도 있죠. 거기다가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부터 해서 뭐 온갖 음모론들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정도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자체가 사실은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욱 무서운 거죠. 공포가 더욱 커지는 겁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그런 이유로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공포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감정을 어떤 특정한 지표나 데이터들이 단박에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확고한 흐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고용보고서에서 셧다운이 지속됐던 10월 달에 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결과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FOMC가 금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크롱님들께 조금 위안이 될 만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입니다. 2019년 1월 25일까지 무려 35일 정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최장기이지만 이번 전까지 그때가 최장기였죠. 그리고 그 셧다운이 해소가 되고 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더 받았다가 반등을 해서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 것은 대략적으로 2달 반에서 3달 가까이가 걸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 자체가 과거 대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상한 국면은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12월 1일부로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 1, 2분기를 중심으로는 양적 완화까지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기조상으로 상승 구조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이클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 이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패턴과의 어떤 관계성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알트코인이 전반적인 랠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과 패턴을 하나의 묶음으로써 패키지로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이후에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번 대세 상승장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거기다가 코인앵크에서 집계한 지표상으로도 정점 지표 30개 중에서 정점이 들어온 지표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것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알트코인이 랠리를 할 때는 특정한 알트코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과거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크립토 윈터는 반드시 온다라는 이 논리적 구조는 논리 구조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들, 현재 시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주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는 국면인데 단기 보유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요, 구조적인 강세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중심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하락 패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난 3분기 동안에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매집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무려 하버드 대학교가 블랙락의 현물 ETF를 본인들의 모든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아부다비의 국부펀드가 전분기 대비로 몇 배 더 많은 물량들을 담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묵직하게 계속해서 매수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들에서도 핵심적인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들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은 미래가 되어서야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 따라서 상승장이 이어질지 하락장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절대로 예측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 키워드가 지금 시점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 즉 대세 상승장과 하락장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종목과 포트폴리오, 매매 타이밍에 대한 이 전략적 방향성을 모두 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종목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와 코인마스터 클럽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지금은 종목 선정에서 너무 많은 수익성을 가져가는 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장 중심에 두고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같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전략적인 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는 50% 이상, 60, 70%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가지고 갈 때 신규 자본을 투입할 때 계속해서 안전한 투자 관점으로서 우량한 알트코인 위주로서 매집을 해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현금을 한 번에 소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잘게 나누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매입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그 여부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한가 한번 짚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균형 잡힌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바이더딥과 돌파 매수를 균형 잡히게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리스크 해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시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확고함이 있다면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 결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거를 전량 매도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정 부분 움직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미실현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특정한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매도 관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마스터 클럽에서도 계속해서 20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도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즉 바이 더 딥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현금 유동성이 없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365일 이평선과 402평선에서는 더 강하게 그 구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더 크게 패닉 셀링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으로서 94K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90K 상방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 혹은 94K와 402평선, 365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 투자 관점에 따라서 리스크 해지 전략으로서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매도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부담 갖지 않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더 좋은 매도 구간에 대해서는 과열 구간으로 들어선 구간과 추세가 약화되는 구간과 추세가 전환점을 하방 이탈하는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매도해야 되는 부분은 그 구간들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0월과 11월 달에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관점이 훨씬 더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었더라도 이 관점들을 가지고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실 때를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현재 시점은 현금이 꼭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안전하게 리스크 해지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때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 365일 이평선은 넘어줘야 되고, 만약에 그까지 못 가도 정말 마지노로 402평선은 넘어줘야지 추세가 뭔가 변화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추세가 더 이상 하방 압력에서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구나, 이 시그널은 202평선과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는 넘어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결국 매도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도 이 물량을 가지고 더 좋은 구간에서 바이 더 딥을 하기 위한 것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바이 더 딥 구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 더 딥을 한다고 해서 특정 구간에 갔다고 해서 과도하게 물타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무려 75K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간들 75K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차와 2차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많이 매집을 못 하셨다면은 일정 부분 이 구간들에서 매집을 하는데, 그 이후에 85K 그리고 그 밑에 75K까지 두고서 물량들을 천천히 소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이 더 딥에서 모든 물량을 소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물량들을 조금 더 추세가 바뀌는 곳에서도 마저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365일 이평선이 회복하거나 혹은 내년까지 고려해서 내년 1분기에 양적 완화가 더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도 먼 거리에서 고려를 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하게 되는 실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간들의 하락 구간들을 실제보다 협소하게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관점들보다는 지금은 더 보수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열어두고서 꾸준히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4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25%도 한 번에 25%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10%, 5%씩 계속해서 쪼개면 10단계 이상으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구간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길었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상승장에 대한 자신이 없고 현금 보유가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구간을 하방 이탈할 때는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을 일정 부분 가져가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진입 구간은 바이 더 딥과 돌파 매수를 균형 있게 가져가서 아주 잘게
분할 매수 구간을 쪼개서 접근하는 전략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불확실성까지 고려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현물 ETF 승인이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알트코인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5가지 정도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이더리움을 그 다음으로 두시는데 다음으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코인으로는 솔라나와 XRP가 ETF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에 의해서 고래들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BNB 같은 경우는 ETF와 더불어서 가격 방어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역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이후의 코인들은 체인링크나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헤데라,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ETF 승인 그리고 내러티브, 펀더멘탈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뭔가 호소력 있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목소리가 좀 빨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상승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시장을 섣불리 예측만으로 뭔가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리스크 해지 전략과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절대 시장에서 후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진입하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효율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등대 역할을 했던 이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희석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더 노련한 그리고 더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튜브와 코인마스터 클럽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 관점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댓글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